김현정의 뉴스 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날 아침 인사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명절 분위기가 썩 나지는 않지만 휴식과 충전의 시간은 보내고 계시죠? 저희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설 특집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첫날인 어제는 현실판 선거 이야기를 나눴다면 오늘과 내일은 현실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우리 문화 콘텐츠 속에 그려져 있는 선거를 들여다보려고 해요. 오늘은 영화와 대선, 내일은 드라마와 대선. 주제만 들어도 흥미진진하죠. 그렇다면 잠시 후에 영화평론가 강유정 교수와 함께 출발합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 김현정의 뉴스쇼 설 특집 둘째 날입니다. 오늘 영화와 대선이란 주제로 우리를 영화 속으로 안내해 주실 분 먼저 인사 나누죠. 강남대학교 강유정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추석 특집 때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뵙는 거 보니까 명절이네요. 네네네. 그때 제가 기억이 나는 맞습니다. 게 연휴에 볼만한 영화를 좀 추천해 주십시오 했더니 아직 공개는 안 됐는데요. 오징어 게임이라는 맞아요. 작품이 있어요. 네. 굉장히 괜찮아요. 이러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후로 정말 오징어 게임이 초대박. 그래서 사실 2021년 하반기는 내내 오징어 게임만 거의 얘기했던. 그래서 저도 그 정도까지 잘 터질 줄은 터졌다 표현을 쓴다면 네네. 잘 터질 줄 몰랐고 그냥 올해도 그냥 해외 언론에서 여전히 오징어 게임 따라잡기, 분석하기 그러면서 뭐 미국 문화에서 뭐가 부족하다, 많이 보고 배워야 한다 이러면서 아직도 오징어 게임은 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황동혁 감독이 어깨가 무거울 것 같아요. 시즌2 만든다고 하는데. 제가 주목한 건 강유정 교수님 실력이 좋은 분이구나. 그때 오징어 게임 추천해 주시는 걸 들으면서 우리가 실제로 많이 봤거든요. 맞아요. 네. 네. 자, 그래서 오늘 강유정 교수가 선별해서 가지고 오신 영화들을 더 기대하게 됩니다. 오늘의 주제 영화와 선거. 사실은 뭐 영화라고 하면은 로맨스물, 범죄물, 공포물 뭐 이런 것들은 떠오르는데 정치, 선거 이런 걸 소재로 한 영화가 저는 많이 떠오르진 않는데 어때요? 생각보다 한국에서 덜 발달된 장르가 정치 드라마, 정치 영화. 여기서 말하는 드라마는 TV에서 상영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장르로서 정치물이 생각보다 발전을 많이 못했습니다. 근래 들어서나 좀 보일 많이 정도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아마 기억하실 텐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 정도가 과거에 정치권과 관련된 영화였고 아마 우리가 조금 어두운 시절을 좀 지내다 보니까 특히 이제 대통령이라던가 뭐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을 허구의 소재로 삼는다는 게 조금 금기시 되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는 주로 이제 허구라기보다 회고물들이 많았죠. 돌아가신 그런 뭐 노무현 대통령이라던가 뭐 이런 분들 정치인에 대해서 회고하는 것들이 많아졌고 정치판에 대해서 좀 노골적으로 그려내는 작품들은 오히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선거철이 되면 언제나 사극이 인기가 많아요. 그러네요. 사극을 통해서 현재를 약간 투영해 본다거나 짐작해 본다거나 많지만 현실 정치인을 혹은 현실 정치의 흐름으로 영화 시나리오를 쓰고 만들기에는 여전히 좀 우리는 아마 제가 조금 이따 소개해드릴 약간 그런 점에서의 미국 헐리우드 영화에 비해서는 여전히 좀 조심스러운 소재로 다뤄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오늘 한 4편 준비해 오셨던데요. 맞아요. 네. 거기에는 이제 해외 영화도 있고 우리 영화도 있고 맞습니다. 사극도 있고 맞아요. 정말 다양하게 최신작, 과거작 막 준비해 오셨어요. 네네네. 첫 번째 어떤 것부터 볼까요? 첫 번째는 손쉽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정도 영화를 얘기하면 내가 좀 있어 보인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리고 꽤나 중요하게 다뤄주는 영화 바로 Don't Look Up이라는 넷플릭스 영화입니다. 저 봤어요. 네. 좀 있어 보이나요, 여러분? 이 영화 아마 많이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재미있다. 그리고 정치판에 대해서 되게 재미있게 희화한 그러나 어쩐지 뭔가 좀 뜨끔한 그런 영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아담 맥케이라는 감독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빅쇼트라는 그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네. 가져왔던 바로 그 당시에 이제 말 그대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어떻게 일어났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걸 짐작을 해가지고 그 와중에 돈 번 사람도 있더라라는 거를 영화적으로 만들었는데 제가 일단 공언하건대 꽤 어렵습니다. 빅쇼트. 네, 왜냐하면 경제 용어가 막 나오고 서프라임 모기지에 대해서 나름 쉽게 설명하지만 좀 이 말은 익숙하지만 네, 그게 은행 대출을 어떻게 한다 이런 걸 보여주는데 꽤 어려워요. 그러나 아담 맥케이가 그런 부분에서 파고들어서 들어가는데 되게 실력 있는 그런 감독인데 황동혁 감독처럼 오징어 게임의 황동혁 네. 감독처럼 이분도 자기가 시나리오 쓰는 감독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그 특장점을 살려서 이제 선거와 정치 그리고 그 정치가 이제는 미디어의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어떻게 다룰까 봤더니 매우 풍자적으로 코믹하게 네. 웃기는 한데 뭔가 찔리는 방식으로 만들어낸 영화가 바로 이 그 돈 룩업이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되게 이 설명 마음에 들어 하지만 영화에 깊이 관심 없는 분들은 네. 뭔 소리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더 가볍게 다가가자면 주연 배우들이 어마어마하게 화려합니다. 사실은 그 주연 배우들 얼굴만 보고, 그러니까 포스터만 보고도 저는 눈에 확 띄었어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맞아요. 메릴 스트립, 맞아요. 제니퍼 로렌스, 또 누구 나오죠? 그리고 티모시 샬라메라고 하는 최근 굉장히 뜨고 있는 젊은 배우, 그리고 맞아요. 가수로 더 잘 알려진 아리아나 그란데도 출연을 하고요. 케이트 블란쳇이라는 여배우도 네. 출연을 하고요. 보면 저 배우 나 알아라고 말할 수 있는 뭐 마이클 라이어스 뭐 이런 배우들이 정말 호화 캐스팅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재밌지만 맞아요. 여기서 말씀하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도 꽤나 이제 살집을 찌워서 네. 굉장히 평범한 그런 말하자면 이공대 교수님의 네, 연기를 네. 하고 있고요. 예전에 뭡니까 그거 타이타닉. 네네. 타이타닉의 그거 레오나르도 기억하시면 안 디카프리오의 됩니다. 네. 모습은 1도 없습니다. 네, 1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그 섹시한 교수님이란 말에 어쩔 줄 몰라 하는 되게 평범한 남자로 나오고 네. 그리고 메릴 스트립이 보여주는 역시 우리 윤여정 배우도 그렇지만 그 관록 있고 실력 있는 배우들은 망가지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포가 될까봐 네. 제가 뭐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진짜 망가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어떤 특정 장면이 뒷부분에 하나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너무 충격적이죠. 여배우가 네네네. 저 유명한 여배우가 저런 장면을 하는 게 나와요. 근데 메릴 스트립이 대통령으로 나옵니다. 예. 대통령으로 나오고 이제 이게 왜 정치랑 관련이 되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재선이 3개월 이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긴장 상태겠죠. 메릴 스트립이. 네, 그런데 이제 아주 나쁜 추문이 또 퍼집니다. 포르노 남성 배우와 좀 일종의 연인 관계인데 그것도 비밀리에 연인 관계였더라 하면서 매우 나쁜 악재가 터지죠. 이걸 막느라 정신이 없는데 예. 6개월 이후에 이 지구를 강타할 혜성이 와서 지구의 운명이 멸망할 거라고 과학자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와서 경고를 하는 겁니다. 6개월 뒤면 지구가 그냥 망해버린다. 네. 그런데 이 메릴 스트립 대통령 입장에서는 3개월 후에 내가 재선이 안 되면 나 어차피 망하는데 6개월 이후에 미국이 망하든 지구가 터지든 뭔 상관이야 라는 식의 태도를 보여줘요. 예. 처음에는 그렇게 무시만 하다가 점차 요거를 한번 선거에 잘 이용해보자 라고 하면서 또 그 재앙을 이용하고요. 여기에 이제 미디어가 이렇게 확 등장하는데 네. 어떻게 어떻게 하냐면 그 미디어에 나오는 두 앵커의 가장 큰 개성은 이렇게 요약됩니다. 아무리 심각한 뉴스도 섹시하고 코믹하게. 라고. 그리고 시청률. 네, 시청률. 아니 지금 혜성이 와가지고 지구가 멸망한다는데도 시청률. 네, 그래서 엄청나게 과도한 풀 메이크업에 이제 이 영화의 기조 자체가 좀 과장된 게 있어요. 그러면서 지구가 내일 멸망하는데도 쌩글쌩글 웃으면서 농담을 주고받고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 맞는 말이잖아요. 심각한 문제지만 섹시하게. 그런데 진짜 내일이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 와중에도 코믹함과 섹시함을 얘기하는 이 모습이 문제적인 건 많은 시청자분들이 보시면서 저 남의 일 같지 않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미국이
트럼프 시대를 지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정치적으로 혹은 뭔가 그렇게 서로의 개념이나 이념이 달라서 싸우는 게 아니라 대중을 시청자처럼 앞에 두고 과도한 연기를 하는 그런 미국의 정치판에 대한 환멸과 풍자가 이 작품에 담겨 있습니다. 네. 그 진행자가 이제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교수가 여러분 혜성이 이제 충돌을 하면은 6개월 후에 지구는 멸망합니다 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진행자가. 그러면은 제 전처의 집도 파괴가 되나요? 재밌죠? 이러면서 막 그러면 너무 해피한 얘기인데요 라고 하면서 세상에. 그러니까 물론 그런 게 사실 방송 많이 하는 저희도 반성이 되죠. 그렇게 하면 방송쟁이들은 방송 진짜 잘한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많이 부추겨 주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재미있게 보면서도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 돈 룩업이라는 제목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 디카프리오가 경고를 하다가 그 화려한 그 방송과 정치계에 밀물처럼 들여오는 그런 화려함에 조금 정신을 놓고 네. 아 나를 굉장히 섹시하고 잘생긴 유력한 교수라고 불러줘. 난 그러면 여기에 적극 동참할 거야. 그러면서 오히려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거꾸로 역할을 잠깐 해요. 그러다가 아니다. 이건 내가 이러면 안 된다. 정말 소중한 걸 많이 잃고 사는구나라고 하면서 다시 룩업, 하늘을 봐라. 이제는 혜성이 보이지 않느냐. 저건 잠재적인 중대 위기가 아니라 가시적 중대 위기가 됐다. 그러면 정치권과 언론이 싹 손이 들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돈 룩업이라는 다른 캠페인을 펼칩니다. 보지 말아라. 올려보지 마. 빨갱이들아. 뭐 이런 식이에요. 저거 거짓말이야. 네. 보지 마. 그래서 2개의 표시가 있는 거예요. 룩업이라고 하는 화살표 위쪽으로 가 있는 사람들이 배지를 달고 다니는 사람. 네. 보지 마라고 하면서 화살표가 아래로 간 배지를 들고 다니는 사람. 진영이 쫙 갈리는 거예요. 쫙 갈려서. 아니, 죽느냐 사느냐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거잖아. 이거는 과학의 영역인데 네. 계산해서 수치가 나와 있고 언제 어디에 떨어지는 것까지 다 알고 있는데 네. 사람들이 이거를 정치적 쟁점화해서 서로 싸우는데 미디어는 또 이것만 얘기하고 여기에 또 하나 또 한 명의 빌런이 등장합니다. 바로 약간은 요거는 안 들으실 거니까 제가 명예훼손 안 당하겠죠. 일론 머스크하고 닮아 보이는. 네. 일론 머스크가 여기까지 듣는 김현정 뉴스쇼 그렇게까지 힘이 센가요? 근데 좀 번역을 해주는 기계 같은 건 없겠죠. 네네. 그러니까 마치 굉장히 모든 것에 대해서 아주 진취적이고 그런 이를테면 과학자 출신으로 보이는 그런 기업가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약간의 사람들이 혹하는 소리를 해요. 소위 말하는 너무 진귀한 것들이 혜성에 있을지도 모르는데 왜 이거를 날리냐. 돈이 될 수도 있는데. 아, 그 혜성이 돈이 될 수도 있다. 네네. 자, 일단 여기까지 듣고 나면 네. 여러분 그 뒤에 어떻게 될까 굉장히 궁금해지시죠? 네. 여기서 노래 한 곡을 좀 맞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네네. 어떤 노래 들을까요? 아리아나 그란데가 여기서 이제 인플루언서, 엄청난 또 인플루언서로 나와서 네. 이제 노래를 불러요. 그런데 되게 배꼽 잡고 웃게 되는 장면입니다. 가사가 너무 재미있어서. 그런데 맥락을 모르시면 너무 노골적일 수도 있어서 네, 다른 노래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아리아나 그란데가 부른 노래는 맞고요. 네. 프로블럼이라는 노래입니다. 자, 프로블럼 듣고 오죠. Ziggy X. I got one more problem with you, girl. Hey. Hey baby, even though I hate you, I wanna love you. I want you. And even though I can't forget you, I really want to. I want you. Tell me, baby, why can't you leave me? 'Cause even though I shouldn't want it, I gotta have it. I want you. Head in the clouds, got no weight on my shoulder. I should be wiser and realize that I've got one less problem without you.
better off without you. In no time I'll be forgetting all about you. You saying that you know, but I really, really doubt you. Understand my life is easy when I ain't around you. Iggy, Iggy, too biggie to be his present. I'm thinking I love the thought of you more than I love your presence. And the best thing now is probably for you to exit. I let you go, let you back. I finally learned my lesson. No head stepping either, you wanted it, you just playing. I'm listening to you knowing I can't believe what you're saying. It's a million you, baby boo, so don't be dumb. I got 99 problems, but you won't be one. Like what? Head in the clouds, got no weight on my shoulder. I should be wiser and realize that I've got one less problem without you. I got one less problem without you. I got one less problem without you. One less problem without you. I got one less problem without you. I got one less problem without you. I got one less problem. One less problem without you. I got one less problem without you. I got one less problem. 아리아나 그란데 프로블럼 듣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아나 그란데가 그 돈 룩업 영화에서 이 노래를 부른 건 아니고 맞아요. 부른 노래는 있는데 방송 불가 수준의 표현들이 맞습니다. 아마 영어라서 우리가 잘 들을 수는 없지만 네.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곡을 좀 골라봤는데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다 말았냐면 돈 룩업에 일론 머스크를 연상시키는 어떤 이가 네. 등장하는 순간까지 왔거든요. 맞습니다. 뭐 일론 머스크, 뭐 스티브 잡스, 여하튼 IT 업계에 굉장히 떠오르는 그리고 굉장히 유력한 인물을 모델링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근데 그 인물이 이제 경제적으로 활용하자는 얘기는 아마 이건 우리나라에도 통하지 않을까 싶어요. 위험하지만 경제적 가치가 있다라는 말에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환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목숨 걸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아니 근데 그건 진짜 혜성이 지금 지구를 네. 충돌해서 지구가 멸망할지도 모르는데 그 혜성에 경제적인 가치가 있을지도 몰라. 이런 말을 어떻게 하죠? 근데 그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문제적인 건 제가 이 영화를 추천한 이유도 예. 우리나라나 어느 세계에서나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분명히 지지할 사람들이 나타나겠다. 경제적 가치라는 게 저렇게 우선시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아까 잠깐 아리아나 그란데 얘기했지만 네. 여기서 등장하는 인플루언서고 그녀가 누구랑 재회하고 헤어지는지가 사실은 혜성보다 더 중요하게 다뤄지거든요. 심지어 뭐 국무부 장관이나 뭐 부통령이나 그들도 만나서 봤어? 뭐 다시 만났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우스꽝스럽게 펼쳐지긴 하지만 저희도 지금 뭐 뉴스 보면은 뭐 인플루언서의 뭐 얘기들 이게 맞아요. 더 중요한 것처럼 맞아요. 어떤 도덕성보다 더 중요한 도덕성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재밌는 문제인 듯해요. 아니 제가 이 쭉 설명을 들어보니 그러니까 이 해성 충돌이라는 상황을 놓고 정치계에서는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는 거고 미디어에서는 시청률 올리는 데 이용하려고 맞아요. 하는 거고 재벌들은 돈 버는데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다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다 풍자하고 있는 극인 거네요. 그러니까요. 다 풍자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미국적 문제 그리고 우리의 문제 이렇게 있었다면 네. 이제는 좀 그런 어떤 점에서는 하향 평준화 비슷하게 나쁜 점들은 참 닮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네. 여기서 또 한국이 되게 중요하게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거기서 어떻게 등장했죠? 그러니까 별로 관심이 없다가 미국의 대통령이 이 뉴스를 한국에서도 다루기 시작했다라니까 한국에서 다뤄? 그래? 라고 하면서 관심을 갖는 장면이 나타나고 맞아요. 그러니까 소위 굉장히 중요한 인플루언서 개념으로 좀 다뤄지거든요. 한국에서의 반응들. 어떻게 근데 그 영화의 감독이 한국에 주목했을까요? 아마 전 지금 특히 미국의 스토리텔링 시장에선 한국을 매우 주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보다가 저도 그랬어요. 저기 서울역인데? 싶은데 서울역 대합실에서 사람들이 뉴스를 보는 장면이 딱 등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은 우리나라 드라마에서도 주요 뉴스가 터지면 한번 아주 그냥 관습적으로 한번 훑고 가는 맞아요. 장면인데 그것까지 알고 있는 거죠. 이런 장면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까지. 그럼 우리가 뭐 요즘 K-팝, K-드라마, 뭐 K-영화 얘기할 때 그게 그냥 소위 국뽕이 아니라
정말 아닙니다. 정말로 네. 한국에서 핫하면 글로벌로에서도 핫한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이런 반응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냐면 한국 사람들이 좀 예민하고 빠르다. 이런 특히 뉴스에 대해서 한국에 관심을 갖는다면 중요 의제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게 좀 보편적인 생각이 깔려 있어서 뭐 앨리스 파리에 가다도 보면은 예. 거기 친구 민디라는 캐릭터가 나와요. 예. 실제 한국계 배우인데요. 여기서도 한국인 어머니와 중국인 아버지 사이 혼혈로 나오는 동양 여성인데 예. 그 일종의 쇼 무대를 갔는데 다이너마이트를 부릅니다. BTS의 네네네. 그런데 이제는 그 밑에 꼭 뭐 코리안 팝스타의 노래다라고 자막이 안 붙어요. 왜냐? 너무 유명한 그냥 빌보드 팝 차트에 올라간 노래니까. 그렇죠. 그것도 영어로 전체가 돼 있고. 네네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는 다이너마이트가 나와서 놀랍네가 아니라 과거에 듀유노 싸이가 아니라 당연히 매우 그렇게 좀 예민하고 세련된 여성들은 혹은 세련된 아티스트들은 네. 한국의 그런 노래를 부른다라는 게 그 드라마 소재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도 그렇게 똑같이 등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재밌네요. 네. 예.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영화였어라고 이제 SF처럼 보시다가 갑자기 거울을 보는 것처럼 현실을 보는 기분이 드는 영화인데 사실은 넷플릭스라는 이 매체가 네. 플랫폼이 뜨게 된 게 정치 드라마 때문에 떴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조금 기회가 되시면 요거는 제가 오늘 소개하는 큰 4편의 영화는 아니지만 예. 연휴가 워낙 길다 보니까 한번 예. 추천드리면 하우스 오브 카즈라고 그 작품이 넷플릭스에서 뜨면서 넷플릭스가 지금의 넷플릭스가 됐거든요. 잠시만 다시 받아 적을게요. 하우스 오브 카드의 집? 카드 복수. 카즈. 네. 카즈라는 이 드라마가 대통령이 되려는 한 남자가 우여곡절 끝에 언론인도 이용하고 정적을 제거하면서 어떻게 이게 정치에 입문하고 그리고 한편으로 대통령까지 가고 뭐 부통령이 되고 이런 얘기들을 다루는데 너무 섬찟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중에 대통령은 사라지고 그의 아내였던 분이 대통령이 후보가 되고 뭐 이런 얘기까지 흘러가게 되니까요. 아니 힐러리가 생각나네요. 힐러리 생각나죠. 그래서 굉장히 잔혹하게 그려집니다. 여기저기 뭐 사건 사고가 넘쳐나게 되고요. 이 정치라는 게 얼마나 참 피도 눈물도 없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작품이기 때문에 네. 아직도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그러니까 미드 하면은 가장 추천하는 작품들 왜 왕좌의 게임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그 게임만큼이나 왕좌의 게임만큼이나 아주 보편적으로 잘 알려진 작품인데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대선철에 저게 정치란 저렇게 비정한 거구나를 볼 수 있는 작품으로 또 추천을 드립니다. 아니 근데 네. 이게 한 시즌 6 정도까지 나왔다고 하던데 연휴가 아무리 길다고 할지라도 6까지 다 따라가는 건 어려울 것 다 같은데요. 따라가기는 어려우시고요. 그 소위 말한 넷플릭스 병이 있잖아요. 예. 들어가서 계속 뭘 볼까 헤매다가 한 25분 헤매고 이게 넷플릭스의 기능이다라고 하는 농담처럼 있기도 한데 그렇게 아직 못 보셨는데 뭔가 좀 그래도 내가 여가를 보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드립니다. 특히 네. 김현정의 뉴스쇼 들으시는 분들은 정치 좋아하시거든요. 맞아요. 하나 정도만 더 소개해 주시면 어때요? 이 아담 맥케이의 빅쇼트라고 제가 설명드렸던 아까 작품도 말씀하셨던? 굉장히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그 말 그대로 경제 위기라던가 그 많이 들어본 얘기잖아요.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같은 거. 근데 지금 우리도 가계 부채가 상당히 높은 상태이고 그게 왜 위험한지를 네. 생각보다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아담 맥케이가 가장 장점이 뭐냐면 그렇게 누군가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망해 나가고 심지어 목숨의 위협까지도 얻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다는 걸 되게 냉정하게 보여주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뭔가 최근 좀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되게 지금 아픈 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네네.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경제적으로 누군가 돈을 번다라는 것 그리고 흐름을 따라간다는 것에 있어서 예. 소위 말하는 작은 자본을 가지고 개미들이 왜 이렇게 힘들 수밖에 없는지까지 보여주는 작품이라 만약 이 작품 연달아 보신다면 이런 사람의 작품이고 다음에 눈여겨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돈 룩업 외에 2편 더 추천해 주셨어요. 하우스 오브 카즈, 빅쇼트. 다시 돈 룩업 이야기로 좀 돌아와서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런 뭐 조지 버나드 쇼의 말처럼
이 영화는 우물쭈물 내 것만 챙기다가 결말은 말씀 못 드립니다. 보세요, 여러분. 고개 끄덕끄덕하면서 웃으면서 하지만 슬프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노래를 듣고요. 우리 준비된 영화 한 3편을 더 소개해 드릴 텐데 네. 어떤 곡 골라주시겠어요? 그래서 사실 그냥 저는 이 영화 보자마자 이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I Will Survive라는 노래 있잖아요. 예. 다들 각자 난 살아남을 거야. 어. 난 살 거야. 난 생존할 거야. 라고 각각 주장하고 있는데 이 노래가 또 되게 흥겹잖아요. 네. 그래서 뭐 과거에 보면 뭐 춤도 추고 여기에 맞춰서 치어리딩도 하고 이랬는데 정말 누가 서바이브 생존하게 되는가도 지켜볼 만한 작품이고 지금 대선 주자들 분들 마음도 다 이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는 우리 대선 주자들 마음까지 네, 헤아린 나는 노래예요? 이겨낼 거야. 나는 승리할 거야. 지금 가장 이 노래가 절실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I Will Survive 제가 추천합니다. 네, 글로리아 게이너의 I Will Survive 그리고 아까 언급하실 때 다이애나마이트 언급하실 때 맞아요. 네. 그 노래가 갑자기 듣고 싶어졌거든요. 네네네네. 두 곡 한번 이어서 들어볼까요? 네, 저도 좋습니다. 가죠. First I was afraid, I was petrified. Kept thinking I could never live without you by my side. But then I spent so many nights thinking how you did me wrong. And I grew strong, and I learned how to get along. And so you're back from outer space. I just walked in to find you here with that sad look upon your face. I should have changed that stupid lock. I should have made you leave your key. If I'd have known for just 1 second you'd be back to bother me. Oh, now go, walk out the door. Just turn around now, 'cause you're not welcome anymore. Weren't you the one who tried to hurt me with goodbye? You think I'd crumble? You think I'd lay down and die? Oh, no, not I. I will survive. Oh, as long as I know how to love, I know I'll be alive. I've got all my life to live. I've got all my love to give. And I'll survive. I will survive. Hey, hey. It took all the strength I had not to fall apart. Kept trying hard to mend the pieces of my broken heart. And I spent oh so many nights just feeling sorry for myself. I used to cry, but now I hold my head up high and you see me, somebody new. I'm not that chained up little person still in love with you. And so you felt like dropping in and just expect me to be free. Now I'm saving all my loving for someone who's loving me. Go on now, go, walk out the door. Just turn around now, 'cause you're not welcome anymore. Weren't you the one who tried to break me with goodbye? You think I'd crumble? You think I'd lay down and die? Oh, no, not I. I will survive. Oh, as long as I know how to love, I know I'll be alive. I've got all my life to live. I've got all my love to give. And I'll survive. I will survive. Oh. Go on now, go. Walk out the door. Just turn around now. 'Cause you're not welcome anymore. Weren't you the one who tried to break me with goodbye? You think I'd crumble? You think I'd lay down and die? Oh, no, not I. I will survive. Oh, as long as I know how to love, I know I'll be alive. I've got all my life to live. I've got all my love to give. And I'll survive. I will survive. I will survive. 김현정의 뉴스쇼 설 특집 그 2번째 시간 영화와 대선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돈 룩업 현실을 풍자하는 정치 풍자 영화를 한 편 소개해드렸고요. 2부에서는 정치와 선거 조금 더 폭을 넓혀서 작품들을 만나보도록 하죠. 1부 마치면서 들려드릴 노래는 이겁니다. 장기하와 얼굴들 노래를 골라오셨어요? 네.
이게 2021년 가장 잘 만든 드라마로 선택되기도 했던 바로 그 작품인데요. 웨이브를 통해서 공개됐던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라는 정치 풍자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것도 블랙 코미디죠. 네, 이것도. 여기에 삽입된 장기의 얼굴들의 아무것도 없잖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장기의 얼굴들 아무것도 없잖아 들으면서 저는 2부로 가겠습니다. 터벅 느릿 황소를 타고 왔다네. 푸른 초원을 찾아 여기까지 왔다네. 초원에 풀이 없어 소들이 비쩍 마를 때쯤 선지자가 나타나서 지팡이를 들어 풀이 가득 덮인 기름진 땅이 나온다길래 죽을 똥 살 똥 왔는데 여긴 아무것도 없잖아. 구석한 모래밖에는 없잖아. 풀은 한 포기도 없잖아. 이것 뭐 완전히 속았잖아. 되돌아갈 수도 없잖아. 광채가 나는 눈을 가진 선지자의 입술 사이로 그 어떤 노래보다도 아름다운 음성이 머리를 조아린 다음 거친 가시밭길을 지나 꼬박 석 달을 왔지만은 아무것도 없잖아. 구석한 모래밖에는 없잖아. 풀은 한 포기도 없잖아. 이건 뭐 완전히 속았잖아. 소들은 굶어 죽게 생겼잖아. 딱딱한 자갈밖에는 없잖아. 먹을 거는 한 개도 없잖아. 이건 뭐가 없잖아. 되돌아갈 수도 없잖아.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설 특집으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영화와 대선, 영화가 그리는 정치, 정치인, 선거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Don't Look Up이라는 블랙 코미디 소개해드렸고요. 2부에서는 선거가 영화 속에서 본격적으로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잠깐 광고 듣고 출발합니다. All About News 김현정의 뉴스쇼. 김현정의 뉴스쇼 설 특집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날 2부 영화와 대선, 강남대학교 강유정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강 교수님, 네. 2부에서는 이제 선거라는 소재를 정면으로 다룬 영화들을 좀 찾아오셨다고요? 그렇지만 조금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조금 유쾌하게 볼 수 있는 작품들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선거를 본격적으로 다룬 영화가 이게 많이 있던가요? 생각보다 대통령 선거까지는 모르겠는데 네. 뭐 지자체 선거라던가 국회의원 선거를 다룬 작품들은 간혹 있습니다. 첫 번째 작품 뭐죠? 바로 정직한 후보라는 이거 오래 안 된 영화잖아요. 이게 사연이 있어요. 네. 사실은 2020년에 총선 이걸 염두에 두고 만든 작품이었던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2020년에
뭐가 왔습니까? 코로나가 오면서 이 작품도 개봉일을 원래 딱 총선 전에 예. 개봉해서 선거에 대한 열기를 코믹하게 웃으면서 한번 그러나 우리가 후보들에게 정말 요구할 게 뭔가에 대한 질문도 담고서 출발한 작품이었는데 네. 제 기억에도 개봉일이 막 차일피일 예. 밀렸고요. 예. 그러면서 결국 개봉을 했는데 그 와중에 굉장히 선방했던 그 관객들이 꽤 들었던 영화라고 할 수 있고 찾아보니까 한 150만 정도 맞아. 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한국 영화 수준에서 150만이면 별로 많지 않은데라고 그쵸. 생각하시겠지만 코로나가 막 터져서 제가 잠깐 기억을 더듬어 드리면 예, 예. 남산의 부장들이 막 100만 넘어가고 잘 나가고 있을 때 그 영화 보신 분 중에 확진자가 지금은 사실 그런 통계도 없는데 그때는 너무 예민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갑자기 영화관이 좀 굉장히 일찍이 찬바람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막 개봉들이 다 밀리고 하던 와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이 코믹했고 그리고 이 라미란 씨의 또 개인적으로는 청년 영화상에서 여우주연상 받은 이 작품으로 작품이에요. 받았나요? 아니 이 작품 만든 감독이 네. 안 그래도 시나리오를 딱 보는 순간 라미란 외에는 떠오르지 않았다 할 정도로 맞아요. 그렇게 말할 정도더라고요. 여성 감독 장유정 감독인데요. 저랑 이름 한 글자 차이 나고 네 저랑 좀 가깝기도 한데 이 감독이 저랑 생일도 이틀 차인가 그래요. TMI. 네 생일만. 네, 여성 감독이고 워낙에 뮤지컬 감독으로 유명한 김종국 찾기로 유명한 감독인데 좀 코믹하게 하지만 의미 있게 담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작품이고 여성 감독이라서 뭐 이것도 편견일 수 있지만 좀 여성의 심리라던가 여성 정치인을 다루는 데 있어서 좀 더 과감하면서도 섬세하게 다룬 작품이기도 합니다. 무슨 네. 내용이에요? 자, 이 라미란 씨가 정직한 후보라는 제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네. 바로 후보로 나오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대선 후보예요? 뭐 총선 후보예요? 뭐예요? 국회의원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에 나간. 가진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게 되는데 자 이제 뭐 3선까지 한 말 그대로 아주 녹록치 않은 후보인 겁니다. 아 이미 3선. 맞습니다. 그래서 주상숙 의원인데 자 3선인데 이제 더 하고 싶잖아요. 국회의원을 3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정치 뉴스 예민하신 분들 벌써 들었겠지만 뭐 3선까지 하니 많이 뭐 이런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 예. 자 근데 어느 정도까지 거짓말을 잘하냐면 그냥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살고 있는 집이 출근하는 집 퇴근하는 집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퇴근은 아주 그냥 평범한 서민 아파트에 네. 퇴근을 해서 그래서 뭔가 딱 사람들이 눈이 사라진다 싶으면 몰래 다른 차를 갈아타가지고 대저택으로 가서 네 이제 그렇게 잠을 자고 남편도 서로 사이좋게 배드민턴 정도 치고 이렇게 하다가 사람들 안 보이면 골프채 꺼내가지고 골프 치라고 이런 말 그대로 좀 노골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인의 이중성을 좀 노리고 있는데요. 거짓말을 어디까지 하냐면 사실은 살아계신 어머니를 돌아가셨다라고까지 할 정도로 동정표를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이야. 근데 이게 사실 부모는 그런 거짓말을 용인해 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분이라서 죽은 척하고 지내시는 거예요. 세상에. 자, 그 역할이 남은이신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죽은 척하고 지내시는데 그 얼마 사실은 괘씸한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그럼요. 근데 그분이 소원을 비는 거예요. 아, 저놈의 조동아리 제발 진실 좀 말하게 해달라라고 영화에서 나오는 대사입니다. 근데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정직한 후보가 말 그대로 정직한 후보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 영화 전 보지는 못했는데 네. 영화 소개를 보니까 거짓말을 일도 할 수 없는 진실의 주둥이를 갖게 됐다 이렇게. 네, 맞습니다. 진실의 주둥이라는 표현이 여기서도 나오는데 자, 그러다 보니 사람들 앞에서 뭔가 막 자기가 꾸며야 되고 온 생활이 다 거짓이고 보여줘야 될 모습, 진짜 모습이 아니라 그렇게 살다가 큰일 난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또 아들이 굉장히 문제아로 등장을 해요. 아들이 문제아로 등장을 해서 뭐 군대 문제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생활 문제가 터지게 되는데 네. 장유정 감독은 그렇다고 정치에 대해서 뭐 환멸을 불러일으키고 싶지는 않았던 듯해요. 그 풀어가면서 네. 하나하나 어쩌면 주상숙이라는 이 라미란 씨 캐릭터가 네. 처음부터 정치꾼은 아니었을 거다. 그리고 분명히 푸른 정치인으로서의 신념을 가지고 이 세계에 들어왔을 텐데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
진실의 주둥이를 갖게 돼서 자기를 찾게 되는 과정으로 결국은 그 나문희 할머니의 소원이 네. 사람 하나 제대로 만드는 것 아니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는데 네. 아까 우리 말했던 것처럼 이 영화에도 굉장히 연기 잘하시는 분들 많이 등장하고요. 누구 나와요? 라미란, 나문희. 네, 그리고 남편 역의 윤경호라는 배우 아마 얼굴 보시면 다 아는 배우인데 이제 복만식 역할로 정말 그 철없는 하지만 아내 덕에 좀 편안하게 살고 있는 남편 역 잘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여기에도 또 우리가 사실은 좋은 의미는 아닌데 자꾸 얘기하는 스핀 닥터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뭔가 여론을 만드는 그런 선거 전문가로 이제 송영창 씨도 등장하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보좌관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보좌관으로 김무열 씨가 등장을 하는데 근데 어떤 점에서 보자면 여기서 먼저 또 선배 정치인과의 약간의 뭐 공천 거래 뭐 이런 얘기들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정치의 이면들을 다 다루긴 합니다. 그래서 네. 뭐 상대방의 어떤 정치적 거물 그리고 여기 정치적 거물 이렇게 서로 이제 교환도 하고 거래도 하고 이런 모습들 그리고 뭐 시어머니로 또 시어머니의 대명사인 김용림 씨도 등장을 해서 시어머니의 대명사. 네, 그래서 이제 그 며느리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잘 나가면서 얻는 이익에 대해서는 또 관대하지만 또 며느리 바쁜 것에 대해서는 되게 엄격한 시어머니 역할을 하고 있어서 네. 뭐 우리네 정치 모습을 웃으면서 볼 수 있긴 한데 한편으로는 정말로 정직한 후보라는 게 우리가 코미디 대상으로밖에 이제는 볼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원작은 브라질 영화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예, 그럼 그 얘기는 브라질의 정치 현실도 뭐 크게 다르진 않다는 얘기인가요? 생각보다 그런 원작이 네. 번안이 돼서 성공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뭔가 좀 감성이 통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정치인들의 부패 내지는 거짓말 문제가 생각보다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 게 이런 드라마가 그냥 매우 보편적으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그러네요. 자, 여기서 그러면은 정직한 후보의 삽입곡 하나를 좀 듣고 올까요? 네, 여기서 이제 일단은 선거하면은 이 노래가 빠지지 않는 듯해요. 엄정화 씨의 이제 페스티벌이라는 노래가 아닐까 싶은데 이 영화에서도 주인공인 주상숙이 네. 엄정화의 페스티벌 그리고 김현재 아모르 파티를 믹스해서 아무래도 그 당시 가장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이걸 많이 들을 수 없는 것도 선거 있긴 로고송. 하네요. 뭐 선거 로고송으로 되게 시끄럽기도 하고 기억에 남기도 하고 이랬는데 자, 여기서 이제 그 노래를 부르고 있어서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엄정화의 페스티벌 골라봤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설 특집 함께하고 계십니다. 엄정화의 페스티벌 듣고 왔어요. 페스티벌 사실은 이게 이제 여름에 나온 노래고 휴양지 같은 데서 들으면 되게 좋은 노래인데 맞아요. 네. 선거 로고송으로 많이 쓰이면서 선거 이미지도 좀 있어요, 이 노래. 그러니까요. 근데 엄정화 씨 이야기 하다 보니까 네. 엄정화 씨가 선거 관련된 영화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엄정화 씨가 선거 관련돼서 네. 뭐가 사실은 뭐였냐면 댄싱 퀸이라는 영화였는데 이게 남편의 꿈과 아내의 꿈이 부딪힌 건데 남편이 황정민 씨예요. 예. 황정민 씨인데 거기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를 하게 된 남편인데 네. 이 아내 우리 엄정화 씨도 댄싱 퀸으로 오디션에 나갈 기회가 생겨서 네. 이 두 사람의 꿈 사이에 그럼 한편으로 남편을 몰래 속이고 네. 남편이 시장인데 우리나라 상황에서 좀 그렇잖아요. 아까 남편이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후보인데 몰래 이제 오디션을 나갔는데 이게 일이 되려니까 생각보다 너무 자꾸 잘 풀리다 보니까 오히려 문제가 되는데 뭐 짐작은 하시겠지만 남편의 서울시장 후보 일과 아내 댄싱퀸 일이 다 잘 되는 방향으로 가긴 가지만 잠깐 그래서 그 선거 과정이 좀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고요. 그리고 검사 외전이라는 작품을 봐도 네. 강동원 씨가 기억하세요? 예. 굉장히 잘생긴 자원봉사자로 나와서 그렇죠. 이렇게 거리 유세를 할 때 그 붐바스틱이라는 그 팝송과 함께 춤을 추는 장면이 맞아요. 연출이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이제 이성민 씨가 자네 누군가 정말 눈에 띈다 그랬더니 워낙 사기꾼이라 저 서울대 법대 후배입니다. 막 이랬더니 역시 훌륭해 이라는 장면이 나오는데 네. 제가 그 장면만 가끔씩 돌려봅니다. 네.
그 강동원 씨가 너무 풋풋한 정말 자원봉사자 같은 모습에 힐링인가요? 네, 힐링이 되어서 힐링 장면.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에서 뭐 정보를 탈취하고 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네. 그래도 우리 정치 영화나 정치를 다루는 것 중에서 유쾌하게 다루는 거의 유일한 장면이 바로 이 거리 유세 때 대중음악과 함께 좀 맞아요. 율동을 하면서 하는 장면이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그래도 좀 흥미롭게 다뤄지는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이야 뭐 이제 로고송 틀 환경이 안 되지만 예전에 로고송을 한참 틀면서 선거 유세할 때는 DJ DOC의 곡이라든지 맞아요. 엄정화 씨의 곡, 당대에 가장 인기 있었던 곡들을 서로 쟁탈하려고 이정현 얼마나 씨 뭐 바꿔 막 이런 그럼요. 것들 네, 그럼요. 맞습니다. 예, 그런 네. 추억들 다 떠오르네요. 자, 그럼 여기서 선거하면 떠오르는 로고송 사용곡들, 로고송으로 사용됐던 곡 중에 하나를 들어보죠. DJ DOC가 부릅니다. DOC와 춤을. 젓가락질 잘해야만 밥을 먹나요? 잘못해도 서툴러도 밥 잘 먹어요. 그러나 주위 사람 내가 밥 먹을 때 한마디씩 하죠. 너 밥상에 불만이냐? 옆집 아저씨 와밥을 먹었지. 저 아저씨인데 젓가락질 보고 뭐라 그래. 하지만 나 이게 좋아 편해. 밥만 잘 먹지. 나는 나예요. 상관 말아요. 정단이 있고서 뱃살 가도 깔끔하기만 하면 괜찮을 텐데 여름 교복이 반바지라면 깔끔하고 시원해 괜찮을 텐데 사람들은 의식하지 말아요.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내 개성에 사는 이 세상이에요. 자신을 만들어봐요. 춤을 추고 싶을 때는 춤을 춰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춤을 춰요. 그깟 나이 무슨 상관이에요. 다 같이 춤을 춰봐요. 이렇게 뒤통수가 이뻐야만 빡빡 밀어요. 나는 뒤통수가 안 이뻐도 빡빡 밀어요. 그러나 주위 사람 내 머리를 보며 한마디씩 하죠. 너 사회에 불만이냐? 옆집 아저씨 반짝 대머리 옆머리로 소갈머리 감추려고 억지로 빗어넘긴 머리 약한 모습에요. 감추지 마요 빡빡 밀어. 청바지 입고서 뱃살 가도 깔끔하기만 하면 괜찮을 텐데 여름 교복이 반바지라면 깔끔하고 시원해 괜찮을 텐데 사람들은 의식하지 말아요.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내 개성에 사는 이 세상이에요. 자신을 만들어봐요. 노래하고 싶을 때는 노래해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노래해요. 그깟 나이 무슨 상관이에요. 다 같이 노래해봐요. 이렇게 DOC와 춤을 듣고 오셨습니다. 강유정 선생님, 어깨춤 좀 추셨어요? 이거는 DOC에게 가장 고마운 점은 아무나 그러니까 젓가락질 잘해야만 밥 잘 먹나요처럼 꼭 스우파 나갈 수 있을 정도의 스트리트 워먼이 아니라도 어깨춤 정도는 다 출 수 있게 해서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에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사실 이 춤은 저작권은 잔칫날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 춤에 대한 저작권이 있다면 그냥 한 잔 드시고 기분 좋은 날 이렇게 맞아요. 어깨춤 으쓱으쓱 하던 걸 말 그대로 안무로 가져와서 네. 일단 이 노래도 참 운명이 있죠. 그래서 하필 그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DJ라는 거는
디스크 자키인데, 그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딱 맞아 떨어져서 DJ, 그러니까 김대중 후보의 이제 선거송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네. DJ라는 이름하고도 찰떡같이 맞았고 홍보의 역할을 많이 했을 거예요, 이 노래가. 노래가 홍보에 대단한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따져보자면 네. 거의 이 노래가 1위예요, 1위. 1순위일 것 같아요. 맞아요. 그전에는 약간 이런 거잖아요. 꼭 일부러 만든 광고가 아니라 선전 음악 같은 게 대부분이었다면 이때부터는 우리가 즐겨 듣는 대중음악이랑 착착 맞아 떨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요. 정직한 후보 라미란 씨가 주연했던 그 영화가 이제 선거를 정통으로 다룬 영화였다면 사극 이야기도 빠질 수 없잖아요. 그 현실 정치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늘 생각보다 사극이 많이 인용이 됩니다. 과거 정치 이야기. 네, 과거 정치 이야기. 지금도 뭐 최근엔 동물학대 논란으로 너무 많은 뉴스, 나쁜 뉴스의 좀 주인공이 되긴 했습니다만 태조 이방원 얘기는 네. 도대체 몇 번째입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 중요한 선거철마다 이렇게 뭐 개국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나라를 세운 그런 역사적 이야기들은 반복이 되고 제목이 좀 바뀌지만 뭐 정도전으로 간다라던가 네. 이렇게 좀 그렇게 꼭 사극을 통해서 현실을 비추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많은 영화들은 사람들이 바라는 판타지들, 현실에 요구하는 것들이 조금은 거울처럼 반영되는 게 영화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가 중요할 때는 이 정치를 연상케 하는 영화들. 기억해 보시면 2012년에 네. 광해라는 영화가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 이병헌 씨 나왔던 네. 예, 대여가 광해군의 대역으로서 네. 그때 만담꾼이었던가요? 광대죠. 광대 네. 이병헌이 네. 궁에 들어가는 영화 아니에요? 그냥 비슷하게 생긴 사람인데 그러니까 왕자와 거지 얘기죠. 네.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그렇게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자리를 차지했는데 오히려 정말 귀하게 자란 혈통 좋은 왕보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 광대가 더 인간적이고 그리고 더 사람을 위할 줄 알더라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정치인이 갖춰야 할 덕목으로 많이 얘기가 되기도 했고요. 맞아요. 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레미제라블 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어마어마했죠. 이거 역시도 그 당시 정치적 상황과 매우 밀접하게 해석이 됐던 그렇죠.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사극이 기본적으로 좀 틀이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사극도 그렇지만 평범한 민초들의 삶보다는 아무래도 왕가 중심의 이야기에 관심이 있다 보니 예. 누가 대를 잇고 누가 왕이 되고 이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지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좀 큰 선거랑 네. 연결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 네. 사극을 떠올리자면 저는 굉장히 많이 떠오르는데 그중에서도 어떤 영화를 골라오셨을까요? 저는 관상이란 작품을 가져왔습니다. 관상, 송강호, 김혜수, 관상, 네. 이정재. 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워낙에 이제 대표적인 유행어까지 남긴 영화잖아요. 수양대구로 나왔던 이제 이정재가 맞아요. 관상쟁이 송강호를 만나서 어찌 내가 왕이 될 상이던가? 뭐 이렇게 네, 묻는. 내가 왕이 될 상인가라고 목소리 이렇게 긁으면서 물어보는데 굉장히 강렬했어요. 사실은 수양대구는 우리 영화 드라마가 무척 사랑하는 빌런입니다. 이렇게 빌런이라고 말하면 물론 세조이기도 하니까 수양대군이자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국민 정서상 빌런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많은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운수동자 얘기부터 시작해서 가만 생각해 보면 늘 그렇거든요. 선하고 평면적인 사람에 대해 얘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살더니 잘 살더라. 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두려워하고 조금 악하게 보는 악당들일수록 네. 이야기 속에 훨씬 주변의 이야기가 풍성하죠. 뭐 거의 포도송이처럼 달려 있는데 예. 그중 하나로 한재린 감독이 상상을 해서 만들어낸 얘기죠. 정확하게 현실은 아니나 그러나 지금까지도 이 작품이 계속 회자되고 있는 건 13년도 작품이거든요. 예. 정말 잘 만들어서 회자가 되기도 하는데 네. 자, 우리는 역사로 봐서 수양대군이 세조가 되는 걸 알고 있지만 당시를 살았던 관상가, 당시를 살았던 김종서를 비롯한 당시 문종이라던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마치 우리 지금 3월 9일에 누가 대선에 대통령이 될지 모르는 상황인 것처럼 네. 그 상황이니까
참 재밌어요. 근데 저는 우리 결과를 아는데도 왜 역사를 보면 재미있을까? 그러게요. 뻔한데 예. 저기서 김종선은 죽임을 당할 텐데 알면서도 가슴을 졸이고 보게 되거든요. 바로 그 심리를 잘 이용하고 있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정재 씨가 맡은 세조 역할도 자기가 왕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영화 속에서는. 네.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해야 왕이 될 수 있을까를 얘기하는데 가장 유명한 인물 하나 나오잖아요. 지금도 가장 땅값 비싼 그 일종의 별장부지를 가지고 계셨던 한명회. 예. 네, 별장부지죠, 뭐. 저는 압구정 지나갈 때마다 그 생각이 들어요. 아, 저분은 얼마나 현실 감각이 탁월하셨길래 몇백 년 이후에 그러니까요. 여기다 탁 정자를 마련해 줬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자, 이 영화 여러분 913만 관객이 들었기 맞습니다.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셨지만 10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맞아요. 또 가물가물한 분이 계실지도 몰라서 맞습니다. 줄거리를 좀 크게라도 소개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송강호 씨가 관상가입니다. 예. 그런데 척하면 척인 거예요. 실존 인물은 아니죠. 가상의 아니죠. 인물이죠. 네네. 가상의 인물인데 기가 막히게 관상 잘 보는 어떤 시골의 은둔에서 사는 네. 관상가, 관상쟁이. 자, 근데 누가 발탁을 해요? 누가 발탁을 하냐? 기방을 하는 김혜수 씨가 아, 이렇게 잘 보는 관상가를 기방에 모시면 아, 저 사람한테 관상을 보러 오는 사람들도 많아지겠구나. 내가 좀 사업을 좀 넓혀보자라는 하하. 의미에서 모십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의 아들은 계속 나가고 싶어 하고 자기의 처남도 도시로 나가고 싶어 하지만 약간은 자연인처럼 나는 자연인처럼 좀 숙세와 인연을 끊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송강호는. 그러나 결국은 떠나게 되고 우선은 기방에서 네. 몇몇 기생들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너 코에 점 찍어봐. 손님이 끊이지 않을 거야. 내지는 너는 여기에다가 뭐 이렇게 눈썹을 좀 더 길게 그려봐. 근데 이 관상이 단순히 잘 보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관성을 바꿔줬더니 대박이 나는 걸 사람들이 확인하고 나서는 드디어 정치권에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유명한 관상쟁이가 있다더라. 찾아가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마 은밀한 얘기들은 기방에서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아마 짐작도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조금 속내를 터놓고 얘기했던 모양인데 기방을 기점 삼아서 정치인이 하나둘씩 드나들기 시작을 하는데 네. 드디어 김정소의 당대 가장 큰 권력가로부터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달리 부름을 받는 게 아니라 네가 상을 봐줘야 될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영모의 상인지 아닌지를 봐줘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수양으로 짐작이 되는 사람의 관상을 보게 되는데 네. 여기서 이제 제가 약간의 스포를 하자면 세조는 훨씬 머리가 좋았던 거예요. 한명회에 머리를 빌어서 직접 나가지 말고 굉장히 초라한 인생을 사는 사람을 대신 수양처럼 바꿔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랬더니 이 내경은 실력은 있어요. 말하자면 송강호. 예. 나쁜 꾀는 없지만 실력이 좋다 보니 저 사람은 아니다. 그럴 제목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영모고 뭐고 할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하니까 김종선은 또 마음을 놓게 되죠. 그 과정에서 이 영모라는 말이 우리 역사에서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는 영모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왕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영모를 막으려는 자와 그리고 영모를 하려는 자의 아주 숨막히는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네. 흥미로운 것 중 하나는 이들이 영모를 막기 위해서 영화니까요. 관상을 바꾸려고 해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기녀는 코에 점을 찍어서 손님이 많이 생기고 네. 어떤 기녀는 눈썹을 길게 해서 손님을 많이 끌듯이 이마 가운데 점을 찍으면 이 사람의 영모의 그 힘이 줄어든다라고 해서 영화 보신 분들은 기억나겠지만 예. 바늘을 들고 예. 어떻게든 문신을 새겨보려고 애쓰는 장면도 그러니까 영화니까 가능한 얘기죠. 그렇죠, 예전에 그렇죠. 가능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왕이 되려는 자와 그 왕이 되려는 자의 야욕을 꺾어보려는 자의 대결로 펼쳐지는데 결국은 제가 이 영화에서 가장 매력적인 건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한 노인네가 뭐
그 노인네 묘가 부관 참시되는 장면이 그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이 관상쟁이 내경이 네. 송강호 씨가 어떤 예언을 하냐면 당신 관상을 보아하니 결국 죽어서 목이 잘릴 팔자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무슨 소리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라고 했는데 아주 먼 시간이 흘러서 실제 부관 참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펼쳐 보여주면서 관상이라는 게 어떻게 그 당시 이렇게 뭐 왕권과 연관되었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작품이긴 합니다. 네, 그 당시 그 정치권에서 이 관상이라는 거, 역술이라는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었는가 이야기를 하면서 또 요즘의 현실을 떠올리게 되는 그런 영화네요. 네. 관상 대단한 인기였습니다. 이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노래를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곡 골라오셨을까요? 이 관상이 음악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근데 이병우 감독이라고 여러 한국 영화 음악을 담당했던 그렇죠. 분인데 이게 OST로 등록이 안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딱 들으면 아실 법한 노래로 제가 좀 추천을 드릴게요. 이병우 음악 감독의 네. 다른 곡. 조원의 아침이라는 곡이고요. 이게 뭐냐면 그 스캔들 그 배웅준 씨하고 전도연 씨가 출연했었던 맞아요. 조선 남녀 상열지사라는 그 작품에 김소연 씨도 나오고 그 배용준 씨가 이렇게 그루밍 몸을 다듬고 수염 다듬는 그 순간에 나왔던 바로 그 음악인데 딱 들어보시면 아, 이 음악이구나. 그리고 그 느낌으로 이병우 감독이 조금 더 좀 심오하고 좀 무거운 느낌으로 주로 이제 이 관상에서는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요. 그 곡 하나와 뒤에 한 곡 더 이어보죠. TV조선에서 2018년에 방영된 드라마입니다. 대군 사랑을 그리다. 왜 이 곡을 골라봤냐면 이 드라마를 골라봤냐면 역시 수양대군을 모티브로 한 드라마였어요. 이 작품에서 손승연의 사랑 참 못됐다까지 이어 듣고 오죠. 눈물이 나오질 않아 웃음조차 나오질 않아 그리움이 쌓여서 모두 고장났나 봐 고쳐보려고 해봐도 어쩔 수가 없잖아 그대 때문에 녹슬어버린 걸 이런 날 어떡해 가슴이 막혀서 그래 가슴이 막혀서 답답해 멍이 들 만큼 아무리 쳐봐도
그리워 그대 때문에 자꾸만 아픈 걸 이런 날 어떻게 가슴이 막혀서 그래 가슴이 막혀서 답답해 멍이 들 만큼 아무리 쳐봐도 내 가슴엔 그대가 번져가 사랑 참 못됐다 정말 왜 자꾸 내 맘을 흔들어 서러울 만큼 이 못난 사랑을 아직 그댄 모르잖아 사랑에 미치면 그래 참 바보 같아도 괜찮아 가질 수 없어 늘 상처받지만 오늘도 그댈 사랑해 영원토록 그댈 사랑할게 김현정의 뉴스쇼 설 특집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선과 영화, 영화와 대선 강유정 교수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듣고 오신 곡은 손승연의 사랑 참 못됐다 그리고 이병우 음악감독의 조언의 아침까지 함께하셨어요. 관 교수님, 네. 이제 사극도 우리가 살펴봤고 선거를 직접적으로 다룬 영화까지 살펴봤는데 하나 좀 뭐 다른 이야기로 가본다면 어디로 가볼 수 있을까요? 자, 이제는 그 우리와 전혀 다른 선거 제도를 갖고 있어서 너무 복잡하고 어렵지만 그러나 여튼 대통령 선거를 아주 다이나믹하게 치르는 국가가 바로 미국 아닐까 싶은데 그렇죠. 예.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영화입니다. 미국의 대선. 킹메이커. 사실은 동명의 한국 영화가 지금 개봉해 있어요. 맞아요. 그 영화도 있지만 그 영화는 우리나라의 킹메이커는 그 사실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김대중 대통령과 관련된 이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이거는 같은 제목이지만 조지 클루니라고 하는 잘 알려진 그 배우가 등장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작품 킹메이커를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우리나라 영화 킹메이커하고는 전혀 다른 작품이고 전혀 다르지만 사실은 대통령 만들기라는 점에선 같은 영화입니다. 네. 감독도 조지 클루니고 주연도 조지 클루니네요. 맞습니다. 네. 조지 클루니가 아시다시피 언제나 나는 민주당을 지지한다라고 정치적으로 커밍아웃한 배우이기도 하고요. 네네. 환경 문제도 관심이 많고 뭐 아내도 그래서 그런 인권 변호사와 결혼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그저 영화 배우가 아니라 정치적 메시지를 크게 던지는 영화 제작자로서의 꿈을 가진 배우이기도 하고요. 네. 그런 어떤 꿈을 현실화한 작품 중 하나가 바로 이 킹메이커이기도 합니다. 킹메이커. 줄거리를 좀 훑어볼까요? 이게 말 그대로 이제 미국의 선거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도 그렇지만 대통령이 왕은 아닌데 왜 자꾸 킹메이커라는 용어를 쓸까라는 생각이 우선 들었어요. 왕을 만드는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프레지던트 메이커가 아니라 뭐 길어서일 수도 있겠지만 아마 이 대통령 선거라는 게 뭐 승자 독식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긴 사람은 다 갔지만 아닌 사람 못 갔다 보니 뭐 제왕적 권력이다 이런 말이 있어서 사람들도 킹메이커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별로 거부감은 없는 듯합니다. 네, 말 그대로 여기서도 그런 것 같은데요. 제가 원제 얘기 잠깐 드렸는데 The Ideas of March라고 이게 원래 셰익스피어의 희곡인 시저에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이 IDS라는 말이 가장 높은이란 뜻이래요. 예. 근데 3월에 가장 높은 날이니까 3월 15일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네, 우리도 이번 대선이 그쯤이네요. 네. 3월 9일이네요. 네네. 3월에 가장 높은 날인데
일종의 예언 같은 걸 듣게 돼요. 시저가 너의 측근에 의해서 3월의 가장 높은 날 배신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거다. 근데 실제로 이게 이루어지는 얘기인 거죠. 시저가 브루투스에 의해서 이게 일종의 배신 네. 혹은 제거를 당하는 그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 네. 짐작하시겠지만 킹메이커가 오히려 킹킬러가 되는 얘기입니다. 하하.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야기 한 줄로 줄이자면 그런데 우리나라 영화 킹메이커도 그렇지만 전략가들 그리고 굉장히 뭐 네거티브든 포지티브든 정책을 짜서 만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요. 우리가 뭐 섀도우란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네. 정말 중요한 정책가들은 뭐 숨어 있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잖아요. 사실은 후보가 아무리 잘났어도 뒤에서 전략 세우고 홍보해주고 기획하고 조직해주는 그 사람들이 받쳐주지 않으면 맞습니다. 대선에서 이기는 건 어려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킹메이커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이제 그 제목이 킹메이커인 이유도 여기 이제 주인공인 라이언 거슬링이라는 라라랜드에 나왔던 바로 그 배우입니다. 예. 네네. 그 배우가 킹메이커로 등장을 하고 있고요. 현재 시점은 바로 그 시점입니다. 현재 주지사예요. 조지 클루니가 이제 대선 후보가 되는 경선에 나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대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영화는 이 왕이 되려는 모리스보다 이제 뒤에서 숨어서 그를 왕으로 만들려는 우리가 방금 말한 그 인물 라이언 거슬링이 제일 중요한 언론 홍보 담당관. 예, 지금 우리로 말하자면 뭐 미디어 대책본부장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그러겠네요. 불리겠죠. 공보단장. 네, 공보단장. 이 역할을 하는데 근데 또 재밌는 게 이 영화 보다 보면 그 스태프들 사이에서도 경쟁이 있는 거예요. 일종의 공과에 대한 경쟁도 있고. 아이고 왜 웃겼어요. 요즘도 무슨 핵관이니 무슨 핵관이니 맞아요. 이 핵관 물러나라 저 핵관 물러나라 뭐 이런 싸움들 있잖아요. 그 네. 안에서 진짜 자기들끼리의 경쟁이 있어요. 후보 눈에 띄려는 경쟁, 맞아요. 더 돋보이려는 경쟁 맞아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일부에 잠깐 얘기했죠. 우리 한국의 정치 드라마는 여전히 좀 낭만적이다는 생각이 드는 게 여기서는 그런 문제를 되게 깊숙이 파고 들어가서 여기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적진에 매우 유능한 그런 스태프를 보게 된다. 그럼 방법은 둘 중 하나야. 내 편으로 만들거나 부셔버리거나 라고 하는 거죠. 라이벌 후보 쪽에 아주 유능한 어떤 네. 스텝을 만난다면 네. 그를 부셔버리거나 네. 아니면 우리 쪽으로 데려와야 된다. 데려오거나 라고 하면서 실제로 이 친구는 네. 정치를 매우 하고 싶긴 하지만 아직 젊은 친구라 잘하고 싶은 거예요. 깨끗하게. 그래서 그 문제를 깨끗하게 처리하려는 그 과정에서 이 정치 여우들한테 덫에 걸려요. 그래서 내게 되거나 깨지거나 해서 깨지는 쪽이 돼버립니다. 아이고. 자, 근데 그대로 있을 이 주인공이 아닌 거죠. 그래서 머리를 쓰기 시작하는데 결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킹메이커가 킹킬러가 되는 얘기다. 여러 가지 이제 체스판에서 말을 청혼의 꿈을 안고 들어온 이 정치의 지망생이 서바이버, 생존자가 되는 과정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진흙탕인지를 영화는 매우 건조하게 보여줘요. 이거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들어도. 얼핏 얘기만 잠깐 드리면 네. 어떤 인턴하고 데이트하고 왜냐면 이 사람도 싱글이니까. 그러니까 로맨스가 좀 있군요. 네. 예. 로맨스를 거쳐가는 과정에 그 인턴 여성의 전화가 새벽 3시에 발신자가 모리스 주지사가 찍히는 거죠. 조지 클루니가. 네, 자기랑 같이 한 침대에 있는 여자의 전화에. 뭐 급한 일이 있었을 수도 있지 않아요? 업무상? 그러나 인턴에게 전화할 일은 없겠죠. 여기서부터 꼬이는구나. 맞습니다. 거기서부터 꼬이고 첫 번째는 이거예요. 이 사람이 배신의 실마리는 그 사람이 이럴 줄 몰랐던 거죠. 내가 지금 믿고 따르는 왕으로 만들려고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후보가 내 여자친구야?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깨끗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고 믿었던 거고 언제나 옳은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대한 실망감이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 문제를 그냥 실망감으로 가져가려 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역시도 누군가에 의해서 체스의 말처럼 이리저리 치이는 상태가 됐을 때는 내가 쥐고 있는 이걸 활용해야겠다라고 마음먹죠. 그러니까 이 영화 끝에 보면 정말 깨끗하고 청혼의 꿈을 꾸고 저런 사람이 정치계에 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먹었던 이 스티브란 인물이 정말 똑같은 사람이 되어야만 정치계에 남아있을 수 있구나.
라는 걸 가슴 아프게 보여주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 스포를 할 수 없어서 뭐 더 자세한 얘기는 못 해드려요. 이제 시작만 해드렸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 특히 지금 대선 우리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선판과 비교해가면서 보시면 여러분 굉장히 맞아요. 꿀잼일 것 같습니다. 네. 킹메이커 이 오래된 작품이죠. 이 작품이 그래도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2012년 정도니까. 딱 10년 됐어요. 네, 딱 10년 됐. 죄송해요. 제가 시간의 흐름을 제가 잘 모르고 사나 봅니다. 딱 10년 됐. 네, 근데 지금 보시더라도 현실감이 있어요. 전혀 오래됐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야, 내가 10년 전에 참 순진했구나. 10년 지나고 보니까 이 영화가 그냥 가상의 픽션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에 가까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이 영화를 마지막으로 추천해 주시면서 설 특집 두 번째 시간을 마칠 텐데요. 노래는 어떤 곡을 좀 추천해 주시겠어요? 일단 개인적으로 사심이 들어간 선곡이기도 하고요. 네. 제가 뭐 선곡할 때 살아남아야 된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 했습니다. 회전목마라는 노래고요. 요새 정말 핫한 노래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소코도모의 회전목마인데 인생은 회전목마 어차피 돌고 돈다라고 하는데 저희 지금 마치 세상이 두 쪽 날 것처럼 모두들 좀 예민해 있고 예. 설날 밥상에서도 혹시 또 예민하셨다면 조금은 이렇게 좀 마음도 풀고 네. 돌아가는 마음으로 이렇게 좀 풀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권해드립니다. 인생은 회전목마. 맞습니다. 네. 이 곡 들으면서 강유정 선생과도 오늘 인사 나누죠. 강 선생님 좋은 명절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가 슬플 때마다 이 노래가 찾아와 세상이 둥근 것처럼 우리 동글동글 인생은 회전목마 우리 매일 달려가 언제쯤 끝나 난 잘 몰라 엄마 벌써 정신없이 달려왔어 Speed up 어제로 돌아가는 시계를 보다가 어려워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 On the road 24시간이 아까워 Big noise everything brand new 어렸을 때처럼 바뀌지 않는 걸 찾아 나섰단 말야 왜냐면 그때가 더 좋았어 난 So let me go back Time machine 타고 go back 승호가 좋았을 때처럼만 내가 슬플 때마다 이 노래가 찾아와 세상이 둥근 것처럼 우리 인생은 회전목마 우리 매일 달려가 언제쯤 끝나 난 잘 몰라 빙빙 돌아가는 회전목마처럼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빙빙 돌아오는 우리의 시간처럼 인생은 회전목마 엄마 벌써 정신없이 달려왔어 Speed up 어제로 돌아가는 시계를 보다가 청춘까지 뺏은 현재 탓할 곳은 어디 없네 22세에게 너무 큰 벽 그게 말로 하고 싶어도 어려웠어 가끔은 어렸을 때로 돌아가 불가능하단 건 나도 잘 알아 그 순간만 고칠 수 있다면 지금의 나는 더 나았을까 달려가는 미터기도 놀라가 기사님과 어색하게 눈이 맞아 창문을 열어보지만 기분은 좋아지지 않아 그래서 손을 밖으로 쭉 뻗어 흔들리는 택시는 어느새 목적지에 도달했다고 해 방 안에 있는 내 집안에 손에 있던 짐들은 내가 힘들 때마다 이 노래가 찾아와 세상이 둥근 것처럼 우리 인생은 회전목마 우린 계속 달려가 언제쯤 끝날지 잘 몰라 빙빙 돌아가는 회전목마처럼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빙빙 돌아오는 우리의 시간처럼 인생은 회전목마
I'm on a TV show. You will never even know. 사실 얼마나 많이 불안했는지 정신없이 돌아서 어딜 봐야 할지 모르겠어. 들리나요 여길 보란 말이. 빙빙 돌아가는 회전목마처럼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빙빙 돌아오는 우리의 시간처럼. 빙빙 돌아가는 회전목마처럼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빙빙 돌아오는 우리의 시간처럼. 인생은 회전목마. 설 특집 김현정의 뉴스쇼 두 번째 시간 여러분 함께 하셨어요. 오늘은 영화와 대선, 내일은요 드라마와 대선입니다. 우리나라 드라마 속에서 정치는 또 선거는 어떻게 그려졌는지 이영미 선생과 함께 생생하게 짚어보죠. 여러분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20분 돌아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